생각 안 했냐? 어린이 영화도 이렇게 성숙해졌습니다. 어린이들과 만나고자 외롭게 몸부림친 감독 김병기. 잘 기억해주세요. 여름방학 전국에서 동시 개봉합니다. 짜장면의 계절. 맛있는 짜짜로니. 짜짜로니. 자연스럽게. 짜짜로니. 중화풍의 맛있는 짜장면. 짜짜로니. Take a cassette out of its case, and most people just see an empty box. But Sony saw something quite different. Sony introduces the only cassette player as small as a cassette case. The incredible sounding Super Walkman. Enter Sony's $25,000 sweepstakes. Look for this display at your Sony dealer. His name is Cabretti. He's a cop. He believes that victims have rights and that crime's a disease. He's the cure. They call him Cobra, the strong arm of the law. Stallone is Cobra. Rated R. Opens this week at a theater near. 안녕하세요, 미저씨입니다. 우리 스텔론 형님이 열심히 람보2를 만들어서 1985년에 개봉을 하니까 바로 그 다음 아놀드 형님이 코만도를 만들어 내놓았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스텔론 형님이 코브라를 내놓았습니다. 람보2, 코만도, 코브라, 람보3 무슨 서로 말장난 하는 것 같죠? 거기에다가 짜가 코브라까지 나옵니다. 미국에서는 1986년에 먼저 개봉했지만 한국에서는 1년 뒤인 1987년에 피카드리 극장에서 개봉했죠. 그래서 극장 개봉보다 먼저 비디오 가게에서 이미 볼 수 있었던 영화였습니다. 당시엔 우와 스텔론 형님 신작이다 하고 기대하면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솔직히 재미는 그냥 그랬고 이 장면만 너무 멋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와 너무 멋있죠? 완전 스텔론 형님의 훅갓이 폼생폼사의 영화입니다. 엘리엇 골드처럼 멋있게 성냥개비를 입에 물고 폼나게 등장했는데 그 이미지는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주윤발 형님이 다 가져가 버렸죠. 사랑해요. 밀키스. 또 에비에이터 선글라스를 쓰고 멋있게 나왔지만 한 발 늦는 바람에 이미 톰 크루즈 형님이 탑건에서 먼저 써버렸고요. 그래도 이 영화는 실베스터 스텔론에게 꽤 큰 의미가 있는 작품입니다. 그럼 코브라 시작해 보겠습니다. Let's go! In America, there's a burglary every day. 이 영화의 원작은 1974년에 폴라 가슬링이 쓴 소설 A Running Dog입니다. 이후 제목이 Fair Game으로 바뀌면서 1995년에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신디 크로포드이 주연으로 맡았지만 결과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망했죠. 그런데 이 영화가 나오기 전 1984년에 엄청난 작품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에디 머피의 주연의 베버리 힐스 캅. 말 그대로 대박을 치죠.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이 영화가 원래 실베스터 스텔론이 각본과 주연을 맡을 예정이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나만 몰랐나? 아무튼 스텔론 형님은 이 작품에서 코미디 요소를 거의 다 빼고 훨씬 진지한 액션 중심 영화로 만들자고 하면서 각본을 다시 씁니다. 문제는 그 대가였죠.
코미디는 줄고 액션은 늘어나면서 제작비가 기존 계획의 2배로 뛰어버립니다. 하지만 패러마운트는 거기까지 큰 돈을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 것이죠. 결국 스텔론은 프로젝트에서 하차하게 되고, 사실 그때 스텔론 형님은 너무 바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해인 1985년에는 그의 커리어를 대표하는 작품들이 줄줄이 터집니다. 람보2와 로키4가 연속으로 대박을 치면서 그의 인기와 위상은 말 그대로 하늘을 찌르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당시 지필해 두었던 베버리 힐스캅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새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코브라입니다. 연출은 람보2에서 함께 작업했던 조지 P. 코스마로스가 맡았고요. 하지만 이 시기에 실베스터 스텔론은 이미 할리우드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톱스타였습니다. 특히 람보2 이후 그의 위상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죠. 그 결과 촬영 현장에서는 스텔론이 있을 때는 그가 직접 연출을 주도하고, 자리를 비우면 코스마토스가 연출을 맡는 다소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캐스팅은 비교적 심플했습니다. 여주인공은 당시 실베스터가 로키4에서 만나 교제 중이었던 브리짓 닐슨이 자연스럽게 맡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촬영 도중 실제로 결혼까지 하게 되죠. 그러곤 자신이 못했던 영화 시리즈 베버리 힐스캅2에 자기 아내를 꽂아 넣습니다. 또한 이 영화에 직접적인 영감을 준 영화 더티 해리의 배우들인 앤드류 로빈슨 그리고 레니 산토니도 캐스팅을 해 일종의 오마주 성격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악역 나이트 슬래셔 역에는 브라이언 탐슨이 발탁됐습니다. 그는 터미네이터 1편에서 초반에 등장하는 양아치 중 한 명으로 출연했던 배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배우는 아놀드와 스텔론 두 형님에게 죽임을 당하는 배우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브라이언 탐슨을 캐스팅하는 데에는 무려 7주간의 오디션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이유가 더 흥미롭죠. 제작진이 보기에 그가 너무 착하다는 것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지금은 전혀 이해가 안 되죠. 그는 대학에서 연기를 전공한 정통 연기파 출신이었고, 터미네이터에 캐스팅될 당시에도 셰익스피어 연극 무대에 오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교수에게 터미네이터 촬영 때문에 중간에 빠질 수 없냐고 물었지만 허락을 받지 못했고, 결국 공연을 마치자마자 차를 몰아 전력 질주해 촬영장까지 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착해보니 자신의 촬영 순서가 몇 시간이나 더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뭐 허탈했겠죠. 그만큼 연기에 대한 열정은 대단한 배우였습니다. 이후 그는 실베스터 스텔론에게 악역 연기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텔론 형님은 그때 헐리우드 유명세에 취해 있었는지 돌아온 답은 그냥 그는 악한 인물이야 정도였다고 하죠. 그래서 실망했다고 합니다. 한편 코스마토스 감독은 훗날 자신에게 조언을 구했더라면 훨씬 더 강렬한 연기를 끌어냈을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뭐 그런 소리는 나도 할 수 있겠네요. 그쵸? 브라이언 탐슨은 인상은 이래도 실제로는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이 배역을 무척 싫어했어요. 아무런 맥락 없이 사람을 죽이는 캐릭터 자체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 정도로 캐릭터에 강렬해서 촬영 후에는 악몽을 꿀 정도로 심한 후유증까지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인물을 그냥 소비하지 않고 이 캐릭터를 이해해 보려고 애썼다고 해요. 문제의 장면이 있죠. 갱들이 도끼를 들고 이상한 의식을 치른 장면을 찍을 때였는데, 브라이언은 도무지 이 행동이 이해되지 않아 감독 코스마토스에게 이 장면의 의미가 뭐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딱 한마디: 잔말 말고 그냥 해. 자신에게 조언을 구해야 했다면 연기를 잘할 거라고 이 감독은 그랬는데, 그렇죠. 근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 자꾸 이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브라이언 탐슨이 스텔론 형님에게 또 한 번 실망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영화의 마지막 브라이언에게 가장 중요한 씬을 찍는 날이었는데, 정작 상대 배우인 실베스터 스텔론이 현장에 없었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그는 자신의 트레일러에서 스포츠 경기를 보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결국 브라이언은 그 중요한 장면을 혼자서 소화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 시절 스텔론 형님의 인기는 정말 하늘을 찔렀죠. 로키4 프로모션도 해야 하고, 브리짓 닐슨과의 연애와 결혼,
다음 작품 구상까지 말 그대로 정신없는 시기였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 이 영화에 100% 혼심을 다하지 못했던 상황이었던 거죠. 나중에 스텔론 형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회했다고 합니다. My biggest regret is that I didn't do Cobra as a franchise, Tango and Cash, and Demolition Man. I felt each one of those had at least 3 movies in them, but I was just, I guess maybe too lazy. 촬영 도중 어느 시점에서 실베스터 스텔론은 촬영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며 촬영 감독 릭 웨이트에게 불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자신과 스태프들이 더 열심히 일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식이었죠. 그러자 웨이트는 정면으로 받아쳤다고 합니다. 브리짓 닐슨의 엉덩이에서 손을 떼고 보디가드들 앞에서 잘난 척 하는 것만 멈추면 시간에 쫓길 일은 없을 겁니다 라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스텔론은 꽤 충격을 받았고 그 이후 한동안은 촬영에 훨씬 더 집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결심도 오래가진 못했고 약 2주 정도 지나자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갔다고 전해집니다. 브리짓 닐슨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브리짓 닐슨과 관련한 또 다른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브라이언 탐슨이 스크린 테스트를 마치고 자신의 작은 트레일러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때 닐슨이 갑자기 들어와 상의 티셔츠를 벗고 속옷 차림으로 브라이언을 유혹하려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당황스러운 상황이겠죠. 브라이언이 빌려준 티셔츠를 돌려주려고 했다는데 너무 당황스럽죠. 그 순간 브라이언이 예전에 레드 소냐를 함께 촬영했던 샌더 버그만의 충고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브라이언, you stay away from her. 버그만은 닐슨이 당시 아놀드와 마리아의 결혼 생활을 망칠 뻔했다며 조심하라고 했다고 하죠. 그녀를 두고 she's evil 이라는 표현까지 하며 남자를 잡아먹을 인물이라는 거죠. 브리짓 닐슨이 나중에 실베스터 스텔론과 이혼 후 그에 대한 인터뷰를 하는 걸 한번 보시죠. Horrible husband. At least he was with me. 제가 이 영화에서 단연 손꼽는 건 바로 코브라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입니다. 이 차는 1950년식 머큐리 모노레일을 대대적으로 개조해 만든 커스텀 차량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차가 실제로 실베스터 스텔론이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던 차량이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차량은 1994년에 도난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사라졌던 차가 2009년 경매시장에 등장했고 스텔론이 직접 다시 되찾아왔다고 합니다. 전설의 귀환이죠. 이 차는 단순히 겉모습만 멋진 게 아닙니다. 나이트로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었고 최고 속도는 150마일, 약 241km까지 낼 수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영화에서는 처음으로 나이트로를 쓴 케이스입니다. 또한 스턴트 촬영을 위해 동일한 차량을 3대 더 제작해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1년 라이언 고슬링이 출연한 드라이브에서 이런 카 체이싱을 오마주한 장면이 등장하면서 다시 한번 영화 팬들 사이에서 회자가 되었죠. 한편 브라이언 탐슨이 사용한 칼 역시 흥미로운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그 칼은 허먼 제이 슈나이더가 제작한 것으로 그는 람보의 컴뱃 나이프를 만든 장인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칼이 지나치게 날카로웠던 것입니다. 실제 촬영 도중 브라이언 톰슨이 여러 번 칼에 베이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이거는 소품이 아니라 거의 실전용 무기 수준이었던 점이죠. 코브라는 제작비 2,500만 달러 약 356억 원을 투입해 전 세계적으로 1억 6천만 달러 약 2,279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흥행만 놓고 보면 분명 성공작입니다. 하지만 바로 전년도에 개봉한 로키4와 람보2가 각각 3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며 초대형 흥행을 기록했기 때문에 당시 실베스터 스텔론의 위상을 기준으로 보면 기대에는 못 미치는 작품으로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스텔론 기준에서는 아쉬운 성적이었던 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시간이 흐르면서 매니아층의 강한 지지를 받는 컬트 클래식이 되었습니다. 당시 워너브라더스는 탑건과의 경쟁에서 상영 횟수를 늘리기 위한 전략을 수정합니다. 원래 2시간이 넘던 러닝타임을 과감하게 1시간 29분으로 줄여 하루에 한 번이라도 더 상영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죠. 그 결과 편집이 다소 부자연스럽고 이야기 전개가 급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팬들 사이에서는 언컷 버전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영화 속 코브라의 본명인 메리언 코브레리인데 이는 전설적인 배우 존 웨인의 본명인 메리언 로버트 모리슨에서 따온 이름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오마주인 셈이죠. 그리고 원래 설정된 결말도 지금과 달랐다고 전해집니다. 브라이언 탐슨이 연기한 나이트 슬래셔가 조직의 두목이 아니라 앤드루 로빈슨이 연기한 형사 몬테가 실제 뉴오더의 수장이었다는 반전이 드러나는 구조였다고 합니다. 비록 흥행 수치만 보면 전작들에 비해 아쉬웠지만 당시로서는 호러 액션이라는 독특한 기획과 함께 스탈론 특유의 폼생폼사 스타일을 극대화한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도 이 영화는 단순한 실패작이 아니라 80년대 액션 감성의 정수를 보여주는 문제작이자 매력적인 컬트 영화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자네 건강에 해로울 거야. 야, 너 도대체 뭐야? 건방지 까부는구만. 나 말이야. 앞으로 조심해. So what do you do to relax? Look for trouble. Society is breeding a new kind of criminal. Captain, look, I don't want to be a hero. I just want to get involved, all right? It's also breeding a new kind of cop. You're a disease, and I'm the cure. Stallone is Cobra. Rated R. Opens Memorial Day weekend.